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저 정말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굳이 들지 않는 이 인생에 자꾸만 쓰디쓴 한숨이 터져 나오네요. 21살 적 돈이 없는 친정의 보탬이 되는 장녀가 되고자 대학도 가지 않은 채 2년제 전문대에 들어가 급하게 일을 배워 비서로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배운 것 제대로 없는 제가 다른 직장인들처럼 번들어지는 정장을 입고서 출근을 하고 퇴근해보는 영광도 누려봤고요. 그러던 중 역시나 비정규직의 학벌이 좋지 못해서였는지 더 오래도록 일을 해보지 못한 채 금방 그만둬야 했었어요. 뭐 그 어렸던 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 악바리처럼 사회에서 이겨내보려 애썼고 그때의 근상 덕분에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으며 지금 와서 길 가다 김밥 한 줄 사먹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가장 일에만 몰두하고서 겉모습을 제대로 꾸며보지도 못하고 살던 그 젊은 20대에 장사하다 처음 만났어요. 화장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추운 겨울에 코끝이 완전히 시뻘개져서는 시장 바닥 돌면서 물건 떼오다가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네요. 거기서 파는 어묵 국물이 정말 싸고 끝내주게 맛있었거든요. 추워 죽겠는 와중에 국물 한 사발 들이키고서 겨우 몇 벅은 하던 어묵까지 먹고 나면 제법 일을 다시 할 맛이 났었고 좀 많이 빈티가 나긴 했지만 저로서는 급하게 먹고 일해야 하는데 자리 잡고 몇천 원이나 밥 먹는데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이유로 그 짓을 거의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내내 저희 남편은 저한테 건지를 던졌어요. 시어머니랑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참 지독하릴 만큼 먹을 것에 돈을 안 쓴다며 언젠가부터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어묵 하나 달라는 저를 가짠게 보셨고 그래서 민망한 채로 포장마차를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게 남편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참 달랐던 그 당시 우리 남편은 제가 그저 불쌍해 보인다고 어묵 하나를 더 챙겨주려고 한 적도 있었고, 돈 계산하고 나갈 때 국물 마시면서 가라고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퍼주기도 했었어요. 옆에서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께 장사 안 할 거냐며 손님한테 눈치 주는 사장이 어딨냐며 대놓고 저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무언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바람에 제가 한동안 그곳으로 발길을 끊어버렸는데 그런 저를 지나가다가 발견하고는 단골집 옮긴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기요? 라면서 저를 다시 그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기까지 한 사람이죠. 절대로 기분 나쁜 말들도 아니었고 제스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건네주는 말들이 다 제법 따뜻하게만 느껴졌고 어쩔 땐 생각이 나고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랬던 남편과는 결국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어느 순간 눈이 맞아버렸고 저희는 큰딸아이가 먼저 생기게 되면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혼전 임신을 한 것이었죠, 제가. 임신해서 출산한 그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리 어린 나이도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아이 엄마가 되기에는 참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저였죠.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더 생겨버린 건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밤낮 할 거 없이 포장마차로 출근을 했고요. 요리를 만드는 건 시어머니신데 어머님이 일찍 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며 자기가 레시피까지 배워서는 직접 출근해 요리도 하고 손님 응대를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저 또한 첫 아이 출산을 하던 그즈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장사 일을 계속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사입을 해서 저 혼자서도 팔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벌다 보니 3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는 제법 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포장마차 또한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기존에도 원체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던 놈이었는지라 세금 뗄 일이 없었고 그럼에도 저처럼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잘 찾다 보니 밥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남편도 일을 열심히 하고 저도 일을 열심히 하고 부부가 둘이서 아주 그냥 젊은 나이에 일에 미쳐 살다 보니 제법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수입원이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딸아이였는데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두 딸아이의 든든한 왕자님이 되어줄 거라며 애들 보는 것도 좋아라 하고 일하는 것도 책임감 있게 해내고 참 누가 봐도 멋지고 자상하고 듬직한 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한 건 한순간이었죠.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젊은 적 살던 그대로 바쁘게 각자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 포장마차 말고 식당 하나를 차려야 할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식당은 무슨, 그냥 지금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여기서 쭉 애들 대학 갈 때까지 돈 벌고 살아야지. 라면서 말을 하던 양반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창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첫째가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말입니다. 현재야 안주한 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 줄만 알지 절대로 어디 떼돈 벌겠다고 나서거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냥 식당이란 게 그냥 함부로 연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작정 식당을 차리겠다는 말과 동시에 포장마차를 처분까지 하더니 가게터는 뒤늦게 보러다니는 남편을 보고는 이러다가 사업 말아먹는 걸 경험해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포장마차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수시집을 차리겠다며 원래 포장마차가 있던 동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작은 일식가게를 하나 차리더니 보기 좋게 그걸 다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싹 다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당시 이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그 정도는 경험이라 생각하자. 라면서 남편의 사업 실패에 대해서 아무 질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니탄 내탄 할 정도의 고약한 성질머리를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남편을 대하니 저로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싶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을 키운다고 식당 창업을 한 남편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변한 건지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 시어머니까지 애들을 키워내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참 생각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창업을 하려 한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배후에는 바로 남편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장사하는 내내 붙어 지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포장마차 있던 자리에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국수집 사장이었어요. 하루는 식당을 말아먹고 다시 포장마차 사업을 되찾아보겠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의심쩍어서 뒤를 따라갔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돈이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설마 사채 같은 걸 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어 뭘 하고 다니는 건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했었거든요. 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한사코 빌려받을 생각을 안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 돈 빌리러 간다고 오만 불쌍한 표정을 다 짓고서 나가더니 결국 매일같이 가던 곳은 바로 저희 포장마차 자리 맞은편에 있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년의 가게 말입니다. 이틀 정도 그 집에 들어가길래 오랜만에 사업 친구랑 만나 밥이라도 먹으며 힘든 일을 나누나 싶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가게 사정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저 친구분한테 돈이라도 꾸려고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 가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는 제가 그 건너편에 있던 다른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까지 남편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 사장님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는 오랜만이라며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네 남편 요즘 여기 자주 오네. 저 둘이서 아주 그냥 붙어 다니는 꼴이 심심찮다고 여기 사장들 난리더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순간 의심되던 것들이 진짜 사실인가 싶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계속해서 지난날 동안 남편이 여기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를 막 사장님께 듣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국수집 앞주말에 맨 채로 말입니다. 누가 보면 완전히 부부로 의심하겠을 정도로 사이좋게 팔짱까지 끼고서는 가게에다가 잠시 외출이란 편말까지 붙이고 나가는 그 꼴을 제가 보고 만 것이었죠. 이성을 잃은 채로 마구잡이로 달려갔어요. 다가가며 옆에서 오던 차에 치일 뻔한 거 후덜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은 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가서는 니들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라면서 아주 그냥 그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가게 장사 말아먹게 한다고 그 골목 한가운데서 아주 그냥 주변 사장님들이 다 구경하도록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돈 끌어와서 일 도와주는 남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망쳐놓은 년 이라며 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질책하기 이르렀고 그 바람에 저는 사람들 말에
팔짱까지 끼고 있던 돈 연놈을 보았는데도 제대로 될 만한 증거가 없던 이유로 결국 등신처럼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그 국수집에 가는 걸 제 눈치 보며 조심하는 듯 하고 저하고는 좀 더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저는 저대로 애들 봐서라도 화를 풀려면 남편 기분 풀어준다고 엄청나게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괜찮은 듯 보였고 실제 남편은 그 후 그 여자한테 돈을 빌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서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자기 일에 관한 말을 일절 하지도 않고 온전히 시어머니랑 뭘 그리 꽁냥꽁냥 거리는 건지 거의 5분 거리에 위치한 시어머니 댁을 그렇게 자주 찾아뵙더라고요. 저야 평상시에 저 싫다는 티를 너무 많이 내셨고 또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유독 제 일이 잘 돼가는 것에 시샘인지 뭔 질투인지 그렇게 아니 꼽다는 식으로 비꼬고 제 일을 비하하던 바람에 잘 찾아가질 않고 있었고요. 가끔 먼저 전화가 와서 남편이랑 애들 안부를 물으면 제가 남편을 바꿔주거나 대신 대답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수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을 남편한테서 전해 들었던 건지 저한테는 넌 내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네가 뭔데 얘 일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국수집 그 여자 나도 잘 아는 여자야.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파른데 감히 네가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길 생각을 해? 라면서 제 앞에서 온전히 남편과 그 사장년이 같이 있는 것을 두둔만 하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더 제 얼굴만을 붉힌 채 찍소리를 못했고요. 이렇게 관계가 미적지근, 아니 너무 불편하다 보니 저는 시댁을 찾아뵙기가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집에서 가장일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시어머니 비위를 무작정 맞춰드리면서 살 수도 없었는지라 자기 부모 효도해드리는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제 친정에는 그 흔한 안부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다만 초반에는 남편도 한동안은 저 따라서 저 기분 나쁜 소리 듣게 하기 싫다면서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국수집 년하고 얽히고 나서부터는 유독 일하기 전에도 일 끝나고도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시댁에 있다고 하고 뭐 몸이라도 불편하신 거냐고 물어보면 알 거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죠. 저로선 내가 이래봐도 며느리이고 이 집안이 좀 더 넉넉히 사는데 분명 내 사업으로 보탬도 되어줬는데 마치 애들 낳는 것 말곤 거의 남이라는 식으로 대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섭섭하고 괴로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애들이랑도 좀 더 있어주면 될 텐데 꼭 저렇게 애정 없다는 식으로 집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괜히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남편을 보면 볼수록 국수집 사장년이랑 바람이라도 진짜 피우는 건 아닌지 여태껏 나를 잘만 속인 채 잘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병까지 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고, 내가 왜 나한테 정 한번 제대로 주려 하지 않는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속을 태워야 하나 싶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등신처럼 살다가 최근 들어서야 제 의심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인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등신 머저리 같은 남편을 낳은 똑 닮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하루는 또 시댁에 가 있다는 남편 말에 작정하고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뭘 하길래 퇴근하고 집구석에 오지를 않고서 지 엄마 옆에 쫄래쫄래 가 있나 싶어 직접 좀 보려고 했거든요. 씩씩거리면서 막 짧은 거리를 걸어 시댁에 도착을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댁에 있다고 해서 왔더니만 시댁에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입구로 가 문까지 두드렸는데도 사람 기세가 나가 없어서 당황하다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어디선가 울리더니 위층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딱 봐도 방음이라고 될 것이 없는 오래된 빨간 벽돌, 다가구 집이었고 그래서 위층으로 다 올라가기도 전에 창문만 열려 있으면 목소리 하나 들리는 거 예사였는데 제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길래 전화를 끊었더니 그 벨소리마저도 뚝 끊기더라고요. 차근차근 계단을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고 또 안 받길래 끊어봤더니 벨소리도 다시 한번 그와 동시에 또 끊겼습니다. 분명히 우리 남편 핸드폰 같은데 이게 왜 시댁이 아니라
엄한 시댁 위층에서 들려오는가 싶어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이동해 위층으로 올라간 순간 그 계단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문을 확인한 순간 제 눈에는 분명히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보기만 할 뿐 전혀 받지를 않고서 벼랑간 무시를 하려는 듯으로 호련히 집 안으로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시댁이 언제 위층으로 이사를 갔던 것인가 싶고 순간 내가 시댁의 층수를 잘못 알았나 싶은 마음에 저 혼자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지호 아빠!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시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은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놨네 우리 며느리가. 라면서 마저 남편을 부르더군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세상에 그 창문 안으로 보이던 거실 주방의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웬 조그마한 네다섯 살짜리로 보이는 남자애 하나랑 국수집 사장년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긴 한 가족들처럼 보일 만큼 다정하고 화목한 채로 웃으면서 서로 밥을 나눠 먹고 있는데 국수집 년은 자꾸만 내 남편한테 얘 아빠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고 남편 놈은 그걸 좋다고 반응하면서 국수집 사장님이 퍼주는 밥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에 보인 적이 없는 인자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손자 아이고 우리 귀한 내 손자 하면서 남자의 밥을 챙겨 먹여주는데 총체적 난국인 걸 떠나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나이로 보아하니 제가 4년 전 국수집 사장과 팔짱 끼고 나오는 남편 앞에 달려들어 돈 연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가 오해한 건 줄 알고 머리를 조아렸던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연놈들이 이미 애를 낳았었는지 아니면 애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고 결국 두 연놈들이 그때 불륜을 피우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며 저는 이 사실을 눈치챘던 건데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내 잘못인 줄 알고 상간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한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옆에서 사과를 해댔고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두둔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른 척 감싸줄 때도 그러려니 하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열불나 죽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국수집 사장娘과 동업식으로 포장마차를 차려놨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준 국수집 사장년에게 홀라당 빠져서는 이미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겠냐고요. 방법은 단 하나. 언제까지 저것들이 내게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저것들이 정상적인 가족이란 소리를 듣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창문을 뚫고 그 년놈들이 자식 새끼랑 밥 먹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다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혹시 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놓고서는 요요히 그 집을 빠져나왔고 저는 곧장 이 사진들을 딸방에 들어가 프린트까지 했네요. 대학생 딸은 알바하느라 집에 없었고 저 혼자 그 년놈들의 사진들을 워드 파일에다 붙여놓고서 그 밑에는 국수집 사장님과 포장마차 사장놈의 불륜, 얘까지 나와서 조강지처를 속이려던 사기꾼들 라는 시뻘건 글자와 함께 딱 100장 프린트를 했습니다. 컬러로 선명하게 말입니다. 그날 새벽 늦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본체만체 잠이 들어서는 다음날 오전 느지막이 점심 장사한다면서 출근하는 남편을 따라 저도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자꾸 옆에서 왜 따라와? 무슨 일인데? 하면서 제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며 민감하게 반항하는 남편을 쫓아 포장마차로 갔고 그 맞은편의 국수집 사장녀는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배알이 꼴렸는지 남편에게 인사도 안 한 채 저를 한번 힐끌거리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대요. 주변 사장님들은 오픈 준비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 저는 사장님들이 오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무작정 남편 가게 안에 들어가 남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기다렸고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남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마지막으로 딱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 당신하고 지금껏 살면서 우리 딸들 낳고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나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떻게든 같이 방법을 찾아볼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는 제게 우리 남편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라는 한마디만 하고서는 바빠 죽겠으니 거슬리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더군요. 와이프한테 한다는 말이 거슬리게 하지 말고 나가라니. 제 정신이 반쯤 삐뚤어져 있다가 완전히 180도 삐뚤어져 버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막 출근하시면서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쟤는 여기 웬일이냐? 라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투명인간 마냥 남편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오는데 다들 각오하세요.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남자의 첩년아들로 커가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든 저 국수집 사장년이랑 너 그리고 할망탱이 여기서 장사질 못하게 해줄게. 두고 봐.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게 뭐라는 거야? 라면서 궁시렁대며 저를 따라 씩씩거린 채 나오는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 듯이 저는 가방을 맨 채 국수집으로 뛰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바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국수집 년의 머리끄댕이를 지난 4년 전과 아주 똑같이 잡아 끌어당겨서는 가게를 끌고 나왔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여자 둘이서 연연거리면서 머리카락을 뜯고 있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서 벼랑간 사람 하나 죽이듯이 헤드윙을 날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려고 달려왔고 그 바람에 주변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가게 안에 있다 말고 하나같이 튀어나왔는데 급기야 일부 사장님들은 저 여자 둘이 또 싸우네 또 싸워 하면서 같이 말리겠다고 달려왔는데 제가 한 손으로 국수집 사장님 머리채를 뜯으며 골목 사장을 살피다가 웬만한 사장들이 거리 밖으로 나와 저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느낀 그 순간 머리채를 잡던 손을 풀어놓고는 가방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날 혼자 프린트했던 남편 농가 구수집 년의 분류도 모자라 혼외자식까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한통속으로 속인 채 가정을 일구고 있었다는 그 네 사람의 사진과 글이 적힌 고발문을 사장님들 앞에서 그제서야 눈물이 엉엉 흘러나온 채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님들. 이 년놈들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다 시모라는 년도 저를 속인 채 가정을 만드는데 동조했습니다. 라면서 길바닥에도 종이를 뿌리고 사장님들 손에 몇십 장 쥐어주면서 나눠달라고 하니 처음 4년 전에 제게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장님께서 어느 순간 제 옆에 와 그 종이를 보시더니 내 이 쌍놈의 새끼들 이 지랄 떨 줄 알았다. 거봐 뭘 했어 내가. 이 년놈들 바람 피우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몇 년 전부터. 라면서 호되게 욕을 퍼부으셨고요. 사진을 보고는 이거 진짜 국수집 사장이랑 여기 사장이네? 이건 진짜 그 엄마고 이 애가 혼의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 아들 타령하더니 결국 천년 데려다 아들 낳게 한 거야? 무서워. 같이 장사 못하겠네 진짜. 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서 비난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여태 여기서 장사하며 눈치가 한통속인데 마음속으로는 분명 불륜일 거라 확신한 년놈들이 지들은 불륜이 아니라고 하고 조광지처였던 저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오해한 것을 사과를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찝찝한 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울먹이면서 혼외 자식 놈까지 들춰내버리자 골목 상권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대 못할 것들이라며 같이 장사 못한다고 나가라면서 차죽일 놈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포기한 것들이라면서 침까지 남편한테 뱉어대는데 오다 가다 저를 아껴주셨던 한 여사장님께서 저희 시어머니 뒤통수에다가 침을 뱉어버리고는 당장 안 꺼져 이씨 라면서 손직원까지 하려고 손을 드시는 걸 제가 말렸어요. 같은 쓰레기가 되지 말자면서 겨우 말려대니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보고 참았대? 하면서 저를 말리시는데 결국 그렇게 저희는 서로 화가 나는데 서로를 진정시키면서 우리끼리 화를 가라앉혔고 그렇게 저희는 온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욕을 쏟아부어 버린 채 그 새 년놈들의 입을 꾹 다물게 하고는 난동을 멈췄어요. 저는 다른 사장님 집에서 국수 한 사발을 먹고 나왔고 제가 나오고 보니 사장님들이 몰려서는 남편 포장마차를 구경하고 있길래 뭔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저 년놈들 도망간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포장마차 접고서 오늘 장사 안 한다고 짐을 싸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국수집 사장년도 가게 문을 닫고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들놈 혼외 자식인 거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 가서도 퍼뜨릴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동영상까지 다 퍼뜨릴 거야.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니까 어디 첩자식 한번 오질나게 열심히 키워봐라 이 첩년아. 라고 호되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전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혼 소리를 감히 하면서 미안했다고 연락을 해왔길래 미안하면 첩자식을 네 딸들 대신해서 잘 키워라. 네 딸들은 불쌍해도 내가 어찌저찌 잘 키워볼 테니까 하면서 말을 했더니 딸들 생각에 미안해 죽겠긴 하는 건지 애들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해. 하면서 결국 이혼 소리를 더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집도 그냥 자기가 몸만 떠나겠다면서 옷만 몇 가지 챙겨서는 죄인처럼 쫓겨났고요. 국수집녀는 자기가 장사를 더는 못한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생매장시키듯이 쳐다본다며 제발 용서해주고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해주던지 아님 이혼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불쌍한 자기 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랑 찾아와서는 싹싹 비는데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토가 쏠려서 헛구역질에 침을 뱉어가며 그년들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내 집 안에 찾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그 더러운 면상 보이지 말라고 소금 한 바가지까지 뿌려서는 쫓아내니 더는 집안에 얼씬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외 자식의 존재를 알았고 저를 속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이 두 년놈들의 작당을 눈치챘고 결국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어요. 결국 이렇게 사과도 받아냈고 남편과 이혼은커녕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는 남편을 집에서 나가기까지 했는데 왜 속은 여전히 허하고 뭔가 꿍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혼도 못한 남의 남편이랑 자식 키우며 살면서 장사조차 사람들 눈치에 제대로 하지 못할 상간녀랑 친모를 생각하면 아주 속이 뻥 뚫리는데 결국 내가 등신처럼 남편을 너무 믿고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속이 상합니다. 뭐 앞으로도 얼마가 되었든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은 없이 살겠으나 조금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돈도 써보고 시간도 써보며 마음의 안정을 하나도 쌓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치유시키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의 끝에서 웃는 건 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